13차 시 두 번째 시간 건강정보 데이터셋 분석 관련해서 데이터 가공과 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저희가 지금 그 UCI 머신러닝 사이언스에서 위스콘신 유방암 진단 데이터셋을 로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대로 해당 URL에서 관련 데이터를 로딩을 이렇게 했고, 또 로딩한 데이터셋에 이 변수 컬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헤더 부분에 임의의 코딩북을 보고요. 물론 이 코딩북 내용은 해당 사이트 관련 데이터셋 소개 페이지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컬럼명을 보고 적절하게 변수 컬럼을 입력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메모리상에.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저희가 이 메모리상의 어떤 데이터셋 파일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CSV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write.csv라는 이 기능 함수가 이미 내장되어 있고요. my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렇게 로딩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 안에 이런 그 일련의 변수 컬럼명을 이렇게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그 my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워킹 폴더 안에 cancer.csv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 이 행번호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붙어서 저장이 일반적으로는 되는데, 그 행번호 자체를 붙여주지 말아라. 행번호는 굳이 저희가 로딩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첫 번째 레코드서부터 1, 2, 3, 4 이렇게 자동으로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데이터마다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라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쌍따옴표가 이 개별 요소마다 전부 다 이게 붙게 돼서 로 데이터 다룰 때 조금 지저분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옵션도 false로 지정해서 행번호도 없고, 그리고 개별 요소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양쪽에 따옴표가 붙지 않도록 해서 cancer.csv로 저장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러면 저장했던 내용을 언제든지 저희가 이렇게 기존에 이런 이제 내장된 기능 함수라든가 별도의 데이터 로딩 패키지 전용 기능 함수를 통해서 로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첫 번째 컬럼이었던 그 ID 컬럼을 좀 제외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제 ID 컬럼이 있으면 원래는 이제 개별 레코드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어떤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마다 ID는 이제 분석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컬럼들을 인덱싱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컬럼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그 주어진 대로 9개의 그 암세포 특성 변수하고 10번째에 있는 변수가 이제 클래스 변수, 그 임상 조직 유형이죠.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대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그 데이터 셋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전처리 중에서 결측치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정리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my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현재 9개의 암세포 특성 변수, 그리고 10번째 클래스 변수가 임상 조직 샘플의 어떤 유형이에요. 양성 샘플 조직인지 그리고 악성 샘플 조직인지 그런 변수가 있고요. 그 my라는 데이터셋을 전반적으로 결측치가 있나 없나를 any.na라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 있다. 어딘가에 어떤 컬럼, 어떤 레코드, 어떤 셀에 어떤 요소 데이터에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easy.na는 그 해당되는 변수 컬럼마다, 레코드마다, 요소 데이터마다 true, false를 전부 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게 이제 결측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저희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새가 좋죠. 그래서
그 sapply 함수를 써가지고요. my라는 요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변수 컬럼 단위로 any, na라는 함수를 좀 적용해서 컬럼마다 결측치가 있나 없나를 한번 따져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전체 변수 중에 요 BARE, NUC라고는 이런 변수에만 지금 결측치가 들어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기술 통계 함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변수에 어느 정도 이 미싱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마 이제 이런저런 기술 통계 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또 실제로 규모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my라는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결측 데이터 개수를 합을 구했을 땐 16개. 요거는 컬럼하고 레코드하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요소별로 접근을 한 거고요. sapply를 이제 my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변수별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변수별로 확인했을 때는 요 변수에 16개, 나머지 변수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결측치를 저희가 처리할 때는 그냥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가장 많이 이제 드러나는 중앙값이라든가 최빈치 또는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치라든가 이런 걸 적절히 우리가 대체값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중앙값을 가지고 저희가 전처리하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 별도로 그 결측치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전용 패키지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변수에 어느 정도의 결측치가 있나, 현재 이제 요 변수에만 기록이 돼 있고요. 어떤 레코드가 결측치가 있는지 전반적인 시각적으로 전체 데이터셋에 어떤 이제 분포로 있는지 없는지를 세부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다루는 데이터셋에는 상당히 이제 여기저기 변수에 또 양태도 전반적으로 그 양적인 크기라든가 이것도 전부 다르게 결측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죠. 이 UCI 머신러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스콘신 유방암 데이터에서는 요 변수에만 살짝 들어있는 그런 경우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처리를 처리할 때 그냥 가장 간단하게 레코드가 많다, 데이터가 많을 때는 그냥 그 na.omit 또는 complete.cases라는 이런 기능 함수에 넣어서 그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는 레코드가 있다면 무조건 제외하고 시그널, na라는 결측치가 없는 순수한 그 데이터만 갖고 분석해 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괄 제거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특정 변수에 있는 어떤 값을 좀 임의의 값으로 대체하는 목적으로 여러분이 진행이 하실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결측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요 변수에 기저액이라는 그런 변수인데요. 뭐 평균 값을 구해 가지고 한번 이런 평균 값이 있고 요런 이제 중앙값, 요런 최빈치 값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적절하게 저희가 해당되는 그 데이터셋의 요 변수에 만약에 어떤 요소 값이 결측치라면 요 값을 요렇게 대체해 달라는 요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 NA로 기록된 부분들을 그냥 날리지 않고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요럴 때는 하여튼 평균값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적절하게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과정은 지금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값을 통해서 대체하는 이런 방식이지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서는 조금 더 레코드 전반적인 상태를 좀 감안을 해서 적절한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 그런 또 머신러닝 기법이나 딥러닝 기법을 적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빈 값으로 대체를 좀 해서 해당 변수의 결측치를 이제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값을 가지고 단순 대체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과정은 my라는 데이터셋에 전부 다 변수 컬럼별로 적용을 해달라. 어떤 함수를요? 메디안이라는 중앙값을 구하는 함수를 적용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변수별로 이렇게 이제 중앙값을 구했고
이 중앙값을 자동으로, 그러니까 해당 변수에 만약에 결측치가 있다면, 지금은 이 변수에만 결측치가 있습니다만 각각 변수별로 중앙값을 계산해 놨으니 자동으로 거기에 적용해서 각 변수별로 NA가 있는 부분들은 이 중앙값으로 자동으로 대체해 달라는 함수, 그걸 또 여기에 이렇게 마련한 거죠. 그래서 my라는 데이터셋에 sapply, 그러니까 my라는 데이터셋이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변수 컬럼별로 뭔가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접근하는 함수가 이 function이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장 함수라든가 또 기업 패키지에 있는 외장 함수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임의로 어떤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function x 해놓고 여기 원래는 이제 그 옆에 줄에 기다랗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쓰기로 엔터 쳐가지고 그 다음 줄로 민 겁니다. 만약에 이 my의 특정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결측치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yes인 경우에는 중앙값을 거기서 이렇게 좀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고, 요 결측치가 아니라면 그때는 그냥 그 값, 원래 로데이터 값이 이제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값을 유지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측치를 변수별로 자동적으로 순환 반복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측치를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도 지금 결측치가 없어졌죠. 하나도 없고 0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분석에 쓰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 같은 걸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체 그 데이터셋의 일단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는 범주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연속 변수인 이 변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어퍼 펜스라든가 로우 펜스, 이걸 벗어나는 이런 동그라미라고 표시된 이런 층유들이 주로 이제 이상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연성을 좀 파악을 좀 했고요. 또 뭐 이런 경우에 어떤 개별 변수별로 이렇게 기술 통계 분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좀 퍼져 있는지, 이런 이제 그 빈도수별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실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 박스 플롯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요 이제 내부 구조 안에 요게 이제 그 기술 통계량, 요 중앙값, 그 다음에 1분위수, 3분위수, 어퍼 펜스, 로우 펜스에 대한 그 값이죠. 그래서 요 보통 이제 어퍼 펜스 값이라든가 하한선가, 이거보다 작거나 이제 요 7보다 이제 큰 값이 주로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고, 달러 아웃이라는 측면에서 아웃라이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값을 보통 이제 제외하고 저희가 박스 플롯 안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 아웃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 박스 플롯 그림 내용 중에서 달러 아웃에 이제 요런 7을 넘어서는 요런 로데이터들이 들어 있다는 거죠. 해당되는 요 변수 안에. 그래서 요거를 좀 일률적으로 제거하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상치 처리는 그 두 가지가 있죠. 상한선값 또는 하한선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아예 그냥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요 전체 데이터셋에 필터 기능을 둬가지고, 아까 그 달러 스테이지의 5번째가 상한선 값이니까, 또는 작은 쪽에 있다면 하한선 값, 그걸 좀 선정을 해서 그것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것만 실제 이제 트림드 된, 좀 정처리가 된, 절단화로 제거된 그런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트림드 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산술 평균과 중앙값과 이런 값들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웃라이어가 제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조정하라는 방법이 있죠. 상한선이나 하한선 값이 오버했다고 해서 아예 없애지 말고 레코드나 데이터셋이 작을 때는 상한선 값으로 좀 대체하는 조정화 방식이 윈저 라이징이라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 값을 가지고 해당되는 이 변수의 값이 만약에 요거보다 큰 경우에는 요 상한선 값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로데이터 값을 유지해서 임의의 변수를 새로 하나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처리 방법 중에 하나는 스케일링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9개의 변수, 특성 변수들이 좀 있고요. 세포 특성, 암세포, 그리고 클래스라는 변수가 임상 조직의 샘플 유형이죠. 양성인지 악성인지. 그러면 이제 요 9개의 특성 변수들이 단위라든가 어떤 건 색깔이고요. 어떤 건 세포의 크기, 어떤 건 세포의 균일성, 두께, 조작적 정의도 다르고 단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분포 모양도 다르고 이럴 때는 스케일링 통해서 값의 어떤 변화라든가 단위를 통일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작업을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이미 어떤 측정했던 척도를 변환해 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크게 이제 정규화 방식 중에 센터링 옵션, 그러니까 0 센터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레인징 옵션이 있죠. 정규화 중에서.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법. 그리고 표준화 방법은 표준 정규 분포처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부 다 이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스케일 함수를 통해서 옵션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저희가 해당되는 방식으로 스케일링을 이렇게 좀 일관되게 진행을 자동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에 집어넣게 되면 이 특정 변수가 어떤 주는 어떤 그 강한 영향력, 또 어떤 변수가 변동폭이 작아서 이 보일 듯 말 듯한 패턴 같은 것도 균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탐색이 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그 스케일링 이후에 해당되는 데이터셋에 대한 그 분포 모양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링 옵션은 0을 중심으로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로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레인징 옵션은 0에서 1 사이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정규 분포인 경우는 평균이 0이고 표준 분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기존 로 데이터에 이렇게 튀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런 건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게 스케일링을 해도 이런 데이터가 좀 존재한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이런 아웃라이어를 트리밍 할 것이냐, 아예 요 상한선 값을 기준으로 아예 제거를 할 건지, 아니면 상한선 값을 기준으로 대체 윈저로아이징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수별로 처리를 해서 진행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뤘던 건 주로 이제 암세포 특성 변수 9개, 1점부터 10점까지 측정이 된, 그래서 1점일수록 주로 이제 양성,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10점으로 갈수록 주로 이제 악성, 정밀 진단이 외과적인 어떤 그 처치가 필요한 그런 이제 상태를 좀 의미하는데, 이 범주형 변수는 지금 주어진 건강정보 데이터 셋에서 클래스 변수가 바로 해당이 됩니다. 임상실험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임상 조직 자체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이걸 좀 측정한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현재 보니까 이제 레이블 자체가 숫자 2와 숫자 4로 이렇게 측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0, 1 또는 뭐 1, 2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제 2, 4 또는 뭐 5, 10이라든가 뭐 3, 7이라든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석 조직이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숫자 코드는 엄연히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아무튼 이게 UCI 머신러닝 사이트에서 코딩북을 저희가 토대로 2번이 이제 양성, 그리고 뭐 주로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크게 위험하지 이제 않은 상태, 그리고 4번이 악성, 어떤 그 외과적인 정밀 진단이 좀 필요한 이런 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리코딩 차원에서 2, 4번이 좀 낯선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1로 만드셔도 되고요. 숫자에서 숫자 리코딩 또는 뭐 1, 2로 이렇게 리코딩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2에는 비나이라는 양성의 레이블을, 그리고 숫자 4에는 멜리그넌트라는 악성이라는 레이블을 이렇게 이제 두 바이 패키지의 리코드 베어리어블 기능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변수 리코딩을 이렇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하신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범주 데이터니까 빈도 분석 같은 거 해볼 수가 있겠죠. 테이블 함수로. 예, 그리고 비율 같은 거를 저희가 프로프 테이블에 넣어서 비율 같은 거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도하고 비율을 각각 이제 이런 변수에 구해놨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 엮어서 예, 어느 정도 분포인지 예, 임상 조직 자체가 한 2배 정도 예, 지금 양성 샘플이 예, 좀 더 많은 예, 이런 좀 상태이고요. 악성 샘플이 조금 적게 예, 수집된 상태죠.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어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이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뜨문뜨문 좀 발생하게 되죠. 샘플이 꼭 이렇게 반드시 5대5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상태이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레이블을 붙이고 이런 이제 빈도 구하고 또 뭐 비율 구한 다음에 이걸 또 뭐 백분율로 이렇게 퍼센테지로 환산하기 위해서 100을 곱하는 이런 또 일련의 과정을 또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좀 직접 다룰 줄 아셔야 되고 또 이걸 자동화하는 전용 패키지들이 있죠. 제니터 패키지라든가 에피 디스플레이라는 패키지를 쓰시게 되면 해당되는 이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요. 바로 이제 이러한 빈도 분석, 빈도하고 백분율, 그리고 이제 그래프까지 다 그려주기 때문에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그 사전 탐색이 훨씬 더 그 용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리코딩을 한번 해봤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위해서 몇 가지 파생 변수를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형 변수의 구간화를 통해서 파생 변수를 좀 만드는 건데 이 세포 특성 변수가 1점부터 10점까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1, 2점 같은 경우는 저위험, 뭐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한 뭐 약물 치료 정도로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주기적인 정기적인 내원 관찰이 좀 필요하다. 중위험, 3점부터 5점인 경우 세포 특성이 6점부터 8점인 경우에 고위험.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심각한 상태 직전인 거죠. 그래서 좀 관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내원해서 이런저런 좀 관측이 좀 필요한 거고 9번에서 10점인 경우는 정밀 진단에서 바로 어떤 그 외과적인 어떤 처방 조치가 필요한 이런 상태이다. 이렇게 지금 한번 구간별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 변수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여건에 따라 이렇게 구간을 좀 적절하게 그때그때 어떤 상황, 조작적 정의에 좀 입각을 해서 이렇게 범주형 등간 척도 내지는 서열 척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요거는 사실 이제 등간 척도라기보다는 서열 척도 개념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코드 베리어블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 이제 개별 변수 하나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요 숫자를 이런 레이블로 좀 바꿔달라 이런 뜻이죠. 또 실제 이제 이렇게 덩어리 두께라는 변수에 캐릭터화해서 구간 변수를 만들었는데 카테고리칼 실제 이걸 빈도 분석을 하면은 이게 고위험, 저위험, 정밀 진단으로 약간 요 레벨이 조금 뒤죽박죽이 돼서 읽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팩터라는 함수에 이런 순서에 맞춰서 이런 레이블을 좀 반영을 해달라.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띠 언더바 F로 파생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때 이제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저위험에서 중위험, 중위험에서 고위험, 고위험에서 정밀 진단으로 어떤 위험도의 순서별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분석할 때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서열 척도나 등간 척도를 다룰 때는 이런 기법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단순한 그 팩터 함수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리코드 베리어블 함수보단 훨씬 더 이제 낫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 레이블을 구간으로 나눈 이 변수에 대해서 이제 그 서열 척도 일종의 이제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범주형 데이터 전처리하는 기술 통계 탐색 함수 패키지에 넣어서 빈도별 퍼센트지 그리고 이제 백분율로 봤죠. 중위험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정밀 진단인 경우도 좀 있고 저위험 경우도 이 정도의 분포 특성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가 실제 해당 변수에는 없는데 그 레코드를 수집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한 600, 거의 한 700개가 되는데요. 그 레코드 번호별로 89년도, 90년도, 91년도에 수집한 이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샘플 수별로 코딩북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정도를 수집을 했다. 그래서 89년도에 수집한 데이터, 이때 수집한 데이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좀 만들었고, 해당별로 저희가 이제 자동화해서 이때 수집된 레코드는 1번, 90년대 수집된 레코드는 2번, 91년도에 수집된 레코드는 3번이라는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좀 제네레이션 했어요. 1번을 repeated, 요 개수만큼, 그러니까 요 개수를 더해서 개수만큼 반복 이제 해서 요 타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뭔지 모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좀 붙여가지고 89년에 수집된 샘플이 요 정도, 91년도가 요 정도, 92년도가 요 정도의 샘플 빈도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강정보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반적인 데이터 전처리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